종목을 쇼처럼 즐기는 시간 종목쇼.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8월의 첫 거래일, 우리 시장은 거친 하락과 함께 마감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확정 소식 속 실망감과 함께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몸도 마음도 지치는 시장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한 전략 더 단단히 챙겨가 봐야겠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종목들은 무엇일지 오늘도 이경락,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기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도 이렇게 더운데 시장까지 이렇게 힘들어서 참 마음도 몸도 처지는 오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저희 시장 관전평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안 듣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프닝 때 살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또 강하게 외쳤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 확정 소식 더욱 좀 실망감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의 조정이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우려도 드는 한편 지금의 하락이 좀 단기 조정으로 끝날 경우 그간 너무 올라서 저희가 못 샀던 종목들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을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고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하루였고 저도 뭐 오늘 식사 한번 못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던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네. 세제 개편안 관련돼 가지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벌써 말씀 드려도 되겠죠?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가 된 뒤 8월 22일 차관회의 그리고 8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돼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이 반응을 했잖아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뭐 5,000포인트가 웬 말이냐, 이거 2,000포인트로 떨어지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수정안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들을 좀 기대해 보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요. 지금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3, 4분기에 본격적인 분위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주도주의 형태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존의 주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그걸 내가 매수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새로운 주도 섹터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하게 또 치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기 때문에. 네. 코스닥의 새로운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해보자. 그런 스토리로 시장이 오히려 이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 쇼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히트맵이 잡아내는 종목들, 다음 주부터 잡아내는 종목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수급 포착되는 종목들을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꼭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기 속도 기회로 다시 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주도주의 흐름, 앞으로 조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주목을 해봐야겠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관전평과 함께 지금을 기회로 봐야 할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조금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관망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네,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기회라고. 네, 맞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급을 볼 수 있는데, 자, 올해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한 3주 가까이 박스권을 행보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2조 가까이 샀습니다. 현물로요. 자, 그리고 오늘 거의 한 6천 원 가까이 팔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만 물린 게 아니라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도 물렸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V자 급등이 빨리 나올 것 같은데 단 월요일, 화요일에 아침에 이 시초가가 어떻게 출발하냐에 따라 가지고 V자 반등의 시기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더 월요일장에 보합권 출발이라든지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아침에 시초가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약간의 갭상승이 나게 되면 어김없이 외국인들은 또 매도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버려 두고 오히려 더 월요일장 오전장은 개파락 출발,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0.5라든지 오히려 더 마이너스 1%대의 개파락 출발했을 때 외국인들의 이 비차익 물량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V자 반등이 빨리 나올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직까지 3개월간의 이 우상향의 강세장의 이 분위기와 함께 투신과 함께 오히려 더 대기 매수가 풍부합니다. 그만큼 개파락 출발했을 때 오히려 더 강한 종목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플러스 나는 종목들을 자르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 난 종목들만 아까워서 들고 있다. 그거 반대입니다. 반대로 현재 우리나라 주도 업종은 조선 섹터이고 조선 업종에서 오히려 더 시장이 반등이 났을 때 조선 업종에서 더욱더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월요일장에 개파락의 양봉을 내고 조선 업종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 월요일 시초가의 변동성은 지켜봐야 된다는 말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다. 월요일 시장 흐름을 잘 체크를 해보면서 이 어려운 시장에서 버텨주는 종목들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락 대표님께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오늘 삼성과 하이닉스의 거친 하락이 나왔거든요. 지금을 조금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봐도 네. 될까요? 지금 우리랑 같은 기술주라고 할 수 있는 대만 가권은 오늘 견조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IT 장세의 리스크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장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IT 산업에 대한 AI 수요에 대한 그 기대치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국내 수급이 꼬임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시장만 오늘 빠졌거든요. 그 이야기는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시장 돌았을 때 분명히 삼성과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시장 돌릴 겁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다음 주에 오늘 금요일에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네. 다음 주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삼성과 SK하이닉스도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캐리할 가능성이 높고 멱살 끌고 캐리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와 조선의 투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쌍두마차를 그리면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두 섹터는 무조건 들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하반기에도 지금의 조정을 딛고 계속 추가적인 상승 여력 열려 있으니까 계속 주목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께서는 오늘 삼성과 하이닉스의 급락 어떻게 보셨는지 앞으로의 흐름도 궁금합니다. 지금 잠깐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이 오늘 하락률에 있어가지고 좀 이런 코멘트를 내고 있는데 대주주 양도 기준, 자 소득세 기준이 지금 50억,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 가지의 이 악재 중에서 사실상 여의도 큰 손이라고 볼 수 있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자체가 50억에서 10억으로 갑자기 변경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혼란이 오고 큰 손들이 이제 하반기에 있어가지고 더 이상 사지 않고 이제 천천히 매도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휩싸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지금 이 투심이 악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아쉬운 점은 이런 점입니다. 50억에서 10억으로 바로 내릴 바에는 내리지 말고 한 40억, 30억 단기별로 내렸다면 오늘 같은 이런 큰 폭의 하락률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다를까 김병기 지금 현재 민주 원내대표의 김병기 의원이 지금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그만큼 투심이 오히려 더 지금 이 민주당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코멘트를 통해 가지고 투심이 빨리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조금 전에 이경락 대표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변수로 대내적인 변수로 오늘 외국인의 투심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인덱스 물량에 매도 물량이 나왔으니까 오히려 더 다음 주에 오히려 더 개파락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조정 속에서 또 기회를 찾는 게 저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힘을 내서 1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정말 깊으실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점수 또 체크를 해주시면서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주는 시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우리 정우영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했고요. 자, 다음 주에도 끊임없이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시 30분이고요. 한경 TV, 자, 와우넷 한경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게 되면 12시 30분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트존 우리 오후 상담 방송이니까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픈 종목에 있어가지고 상담 물어보시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장중에 방송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포착한 정배열 초입으로 또 대안주까지도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료니까요. 매일 낮 12시 30분 진행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30분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다음 주 시장도 단단히 준비해 보시기
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응원의 댓글, 칭찬의 댓글, 그리고 고민의 댓글까지 전부 환영합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까지 남겨주시면 세 번째 코너 종목 상담 시간에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니까요.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 증시 하이라이트로 문 열어볼 텐데요. 오늘 시장에 달군 종목은 무엇일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확실히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강한 흐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스페이스X와 공급 계약 소식 스피어 눈에 띄고요. 냉동김밥 관련주 풀무원이라든지 우양도 눈에 띄네요. 우리 정호영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강원에너지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두 분께서 선택하신 종목들은 무엇일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경래 대표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ISC, S&T 다이내믹스, 삼포시멘트, 듀켄바이오, 화천기계 5종목이고요. 정호영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강원에너지, 인포바인, 플리토, 수젠텍, 인성정보 5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두 분께서 각각 5종목씩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가져와 주신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이경래 대표님부터. 네, 오늘은 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전광판 보셨다시피 파랗잖아요. 맞아요. 수급포착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또 하나의 숨겨져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히트맵에는. 바닥에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서 잡힌 종목들을 가지고 왔어요. 오.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조정 속에 또 기회가 돼서 새로운 주도주로 이 시장을 활짝 꽃피울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져와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정호영 대표님은 어떤 기준에서 5종목 선정하신 걸까요?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큰 약세장의 분위기를 띠다 보니까 네. 무엇보다도 좀 탄력 있고 밸류 관점보다도 좀 테마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쪽으로 짧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선택한 종목들 오늘도 본격적으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래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네, ISC입니다. ISC. 바닥에서 매수 신호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종목은 답답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실적도 그냥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ISC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도체를 테스트해 줄 때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포구핀이 있고 고무로 되어 있는 러버핀이 있거든요. 이 러버핀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기업이고 SK그룹 내에 있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인수해가지고. 근데 이게 메모리 반도체, 원래 이제 대량으로 찍어내는 메모리 반도체를 테스트할 때는 고무로 된 거 쓰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쪽의 업황과 많은 부분 맞물렸는데 최근 GPU나 CPU 쪽에서 대량으로 테스트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GPU 쪽도 ISC가 테스트해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기대 심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기고 있는데 최근에 바닥 신호가 좀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나사로는 아시죠? 죽었다 살아난 거 예수님이 살린 사람 이름이 나사로거든요. 인터스텔라의 나사로 미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영화에서. 자,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하나의 기법인데요. 자, 이런 그림입니다. 거래량도 최근에 증가하고 있고 바닥권에서 요래서 가지고 나왔고요. 점수는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실적도 좋고 또 새로운 수요처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분명히 붙으면 강하게 붙을 수 있어가지고 바닥권에 있는 ISC 선택했습니다. 네, 실적이 받쳐주는 만큼 한번 올라갈 때도 탄력적인 흐름 보여줄 수 있겠다. ISC 우리 이경래 대표님의 하이라이트 종목 만나봤고요. 정호영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강원에너지 들고 왔습니다. 강원에너지. 자, 차트를 보면서 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이 너무 오늘 좀 급락장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시장에서 밸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보다도 오히려 더 조금 이제 탄력적인 종목이 다음 주 월요일장에 한 차례 움직일 분위기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 쪽의 종목뿐만 아니라 이번에 자, SMR 쪽의 이 원전 쪽으로도 재료로 인해 가지고 급등을 통한 다시 한 번 더 오른쪽에 이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먹기 위한 추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전고점에서 5일선 강하게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윗꼬리가 달리면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났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습니다. 갭상승 양봉을 띄다가 종가의 영망치 양봉으로 마쳤습니다. 시초가 세력이 물량이 안 나갔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보합권 출발 이후에 시장이 약세 흐름을 틈을 타서 오히려 더 트레이딩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선택이 됐고 오늘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전고점에 14,200원과 500원 자리를 뚫게 되면 다음 주에 강하게 한 차례 움직일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여야지 오히려 더 트레이딩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자, 강원에너지의 자회사 강원 이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자, 무수수산화 리튬 사업을 하였으며 자, 국내 유일하게 미국의 4세대 원전인 SMR 프로젝트 핵심 설비인 증기 발생 공급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중장기적인 모멘텀, 다시 말해서 2차 전지 쪽과 SMR 쪽 원전 쪽에 두 개의 재료를 통해 가지고 현재 약세장에도 나름대로의 선방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자, 강원에너지 첫 번째 다음 주에 약세 흐름을 났을 때 강원에너지에 약간의 수급을 통해 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강원에너지였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경록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S&T 다이내믹스예요. 네. 실적이 좋았어요. S&T 다이내믹스는 변속기 만드는 기업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자동차 쪽 아니냐. 처음에는 자동차 쪽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방산 쪽에 부품으로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K2 전차 네, 그런 쪽 현대 로템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다양한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을 상대로 변속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만들어지면서 오랫동안 쉬다가 나사로 기법에 포착이 됐고 오늘 음봉이 떠가지고 가져 나온 그런 케이스의 종목이다.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방위 산업 및 그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발사체 개장비, 뭐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실적이 이번에 많이 좋았습니다. 예상 컨센을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조금 더 높게 나왔죠. 296억. 어닝 서프라이즈로 넘어가면서 좀 싸다라는 개념의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 시장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에 공격적인 매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신고가를 넘어서 새로운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나사로에서 여기서 잡혔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꾸준히 올라오다가 다시 이제 이런 그림인데 50일 신고가에 차트 점수 95점. 나쁘지 않은 자리를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경록 대표님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S&T 다이내믹스였고요.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의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인포바인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포바인 바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일단 자사주 소각 관련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자, 5일선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21선까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의 이런 약세 흐름 전부터 인포바이는 21선 눌림목을 타고 캔들 4개가 행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시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홀로 움직이겠다라는 포지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한 20%까지 갔다가 그나마 그래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12%가 마감이 되었는데 자, 오늘 같은 날인데도 외국인 계좌로 외국계가 아니라 외국인 계좌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검은물이라고 좀 표현을 해도 괜찮았겠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의 75,000원 자리에서는 약간의 매물을 받았지만 종가의 물량을 지켰다는 것은 다음 주에 한 차례의 흐름이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짚게 되면요. 자, 휴대폰 인증 관리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한 영업이익이 나오고 특히나 자사주 17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유통 물량의 53.49%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자사주 소각이 이루어질 경우 유통 물량 수 감소에 따른
따른 주당 가치 상승 또 특히나 주주 가치 제고에 효과적인 기대감을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여러분들이 실적을 보게 되면 야 실적도 좋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꼬박꼬박 매년 70억에서 60억을 거두는 걸 보게 되고 특히나 영업이익률을 보기엔 32%이기 때문에 아주 고마진의 회사뿐만 아니라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오늘의 이런 차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옥석을 좀 그려왔습니다. 자 오늘 영망치 양봉, 바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꼬리를 잡아먹기 위해서는 갭이라든지 보합권에서 꼬리만큼 일단은 윗꼬리든 아랫꼬리든 바디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음량이 나오게 되면 이 어려운 장이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인포바인이 좀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을 주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단 시장의 다음 주에 약세 흐름이 추가적으로 보이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포바인에 대한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영 대표님 시장이 선택한 다음 종목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삼표 시멘트예요. 삼표 시멘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신양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맞아요. 요 시멘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일단은 삼표 시멘트는 국내 그 시멘트 사업은 국내 7개 업체가 대부분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은 한 4위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주목한 건 실적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고 올해도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어가지고 좀 관심 있게 보게 됐고요. 시가총액은 3,600억인데 자 한번 보자고요. 작년에 1,000억 정도 벌었으니까 굉장히 저평가된 국면에 놓여진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것을 일단은 포착을 했고요. 오늘 좀 들어왔습니다. 요런 그림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 점수도 그랬지만 나사로 기법에 포착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나사로에서 강하게 포착이 됐고 한 이거래지도 올라오면서 눌림목 주면 매수 포인트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눌림목을 줬죠. 그래서 선택을 했다. 그리고 나사로에 포착되니까 빠르게 올라옵니다. 26주 신고가 이후에 차트 점수 95점. 오늘 눌림목 자리 내일 정도에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매수 포인트로 음봉 공략의 매수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 국면에 있는 삼표 시멘트에 대한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 어떤 종목 볼까요?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플리토를 들고 왔습니다. 플리토. 자, 플리토 또한 어찌 보면 재료 측면의 종목인데 자, 이번에 2분기 어닝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전광판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광판 보여주시게 되면 이 어려운 장이지만 그래도 급소가 잡힌 플리토가 보이게 되고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플리토에 관련된 종목의 기업 설명 그리고 실적을 볼 수 있는 히트맵의 차트가 보이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 먼저 봐야 되겠죠. 시장이 약세인 만큼 먼저 수급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실려서 현재 이동평균선의 캔들이 우리가 만족한 캔들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매수냐 매도냐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선 눌림목, 21선을 갭을 띄어서 움직였다는 것은 사실상 21선 눌림목, 다시 말해서 망치기 때문에 21선에 아찔하게 이탈한 상태에서 장중에 다 끌어올렸는데 그것은 누가 끌어올렸냐? 보시는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어려운 장에서도 들어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의미가 있는데 기업 내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데이터 판매 전문 회사라고 AI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체 플랫폼을 기반한 수집 언어 데이터를 연구기관과 다양한 산업의 기업의 기업 고객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텐센트 그리고 바이두, 네이버, 카카오의 고객사를 두고 있고요. 2025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실적 또한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따를 거 생각합니다. 자, 얼마 전에 유통 물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주당 2주의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거래량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앞으로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참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적자에서 했는데 올해 1분기 작년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1분기 1억 7천만 원인데 올해 이제 2분기에 예상 컨센서스가 24억이 납니다. 창사 이후에 처음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저가에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바로 따라 붙는 것보다도 망치가 생겼습니다. 이 망치라는 것은 장중에 음봉을 다 끌어올렸죠. 자, 시장이 다음 주에 만약에 좀 더 약세 흐름을 보게 되면 자, 보합권 출발이든 갭상승이든 도치라든지 양선 샛별에서 따라 붙기 바랍니다. 단
오후입니다. 오늘의 양봉들은 다음 주에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 음봉이 더 강하고 오히려 더 오늘 양봉은 다음 주에 음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장중이 아니라 장초가 아니라 오후장에 양선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장 흐름을 잘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보자. 플리토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란 대표님의 종목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나사로 포착이 된 거예요. 네, 나사로. 나사로 시작하는 거. 듀캠 바이오입니다. 듀캠바이오. 제가 바이오로 가져오니까 다들 놀라셨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저도 뭐 놀랐습니다. 제가 바이오로 가져올 줄이야. 그만큼 종목이 없었다. 근데 듀캠 바이오는 확실하게 오늘 나사로에 잡혔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본 결과 듀캠 바이오는 전립선암이랑 알츠하이머 뇌질환 관련돼 가지고 방사성 의약품을 통해 가지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기업 중에 많지 않은 실적 호전주예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거든요. 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실적이야 뭐 크게 좋은 건 아닌데 꾸준하게 계속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은 한 3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자,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특히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있었죠. 이 아사리판에서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사로의 시작점은 거래량이 시작하거든요.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했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도 거래량이 붙는 부분들 여기를 일단 매수 포인트로 잡았고요. 자, 오랫동안 쉬면서 큰 그림으로 볼게요.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거든요. 6개월 동안 쉬었는데 자,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그리고 차트 점수가 나쁘지 않았어요. 82점으로 나쁘지 않아가지고 거래량도 붙고 여기서 터지게 되면 강하게 죽다가 살아나는 종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듀캠바이오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경란 대표님께서 또 생소하게 바이오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듀캠바이오에 대한 포인트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지금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오늘 시장이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사실 종목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댓글을 많이들 남겨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좀 짧고 굵게 나눠보고 종목 상담을 조금 더 꼼꼼하게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다음 주에도 하겠습니다.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힘을 좀 팍팍 드리자고요. 두 분도 오늘 텐션 조금 낮으신 것 같아서. 아니 뭐 장이런데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제가 열심히 힘을 내십시오, 해보도록 다들.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종목 상담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종목 고민 활발하게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정호영 대표님의 다음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수젠텍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전광판 봐야 되겠죠? 네. 전광판을 보시게 되면 시장이 그만큼 약세이다 보니까 오늘 2,500개 종목 중에서 정배열 초입이 그만큼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거래량이 좀 실린 종목 중에서 수젠텍을 들고 왔는데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시장이 이렇게 약세 흐름이 예측을 했는지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실으면서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터닝이 나올 때는 영망치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급락 이후에 바닥권에서 돌리는 자리에서는 연속 영망치가 나온다는 것은 장중에 양봉을 합친 음봉이라는 거죠. 영망치의 윗꼬리는 장중에 조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영망치 3개와 함께 어제는 도치가 나오고 오늘 60일선 돌파를 하면서 또 영망치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어찌 보면 도치라든지 샛별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날 양음량도 나올 수 있겠죠. 단 시장이 약세 흐름이 보여야지 수젠텍처럼 조금 재료 측면 종목이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날에도 그래도 소량이지만 검은 머리겠죠. 외국인 기관이 약간 샀는데 외국인 기관이 619주를 샀는데 누군지는 몰라도 그냥 클릭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만큼 어떤 기업인지 잠깐만 보게 되면 코로나19의 항은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코로나19 때 대박을 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여름 코로나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좀 움직이는데 새롭지는 않습니다. 후레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약세장에서 움직이는 어찌 보면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개파락의 음봉이 나오고 오늘과 같이 매도 포지션으로 외국인 기관이 잡혔을 때 오히려 더 이런 단기적인 트레이딩 종목으로 수젠책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윗꼬리를 잡아먹는 샛별령 캔들이 나왔을 때 장중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세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 다만 좀 변동성에 유의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 수젠텍이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 화천기계에 대한 포인트도 궁금합니다. 그 일본의 화나기인가는 되게 유명한 자동화 기업이 있어요. 네. 거기서 건담 만든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기업인데 테슬라의 자동화를 그 환하게 하거든요. 거기에 화천기계가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구조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화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머신러닝, 뭐 AI, 피지컬 AI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단은 생산 라인이나 이런 쪽부터 시작할 겁니다. 공장 자동화. 그럼 화천기계는 공장 자동화 관련된 아주 업력이 높은 기업이거든요.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뭐 머시닝 센터다가 런닝 머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이니까 피지컬 AI, 머신 러닝이랑 연결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종목 이야기는 오늘 길게 하는 것보다 뭐 여러분들 종목 상담이 먼저라고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지비지 신고가 이후에 최근에 여기서 나사로가 떴거든요. 나사로가 뜬 이후에 계속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 아사레판에서도 안정적입니다. 그 얘기는 2분기 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차트 점수 95점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버텨주는 종목 화천기계. 우리 이경란 대표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목 만나봤고요. 정우영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전각만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거래량으로 또 잡았습니다. 시장에 이제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로 인해 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인성 정보 같은 경우에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영망치 양봉으로 마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망치 양봉은요, 시초가 세력이 나가지 않았고 장중에 윗꼬리라는 것은 조정을 한 차례 받고 트레이딩으로 물량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2,900만 주나 실렸다는 것은 시장의 약세로 재료 측면의 종목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비대면 진료의 허용 법안 기대로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사실상 시장에서는 약세 흐름을 틈타서 시장이 좀 재료로 가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종목을 하나씩 발굴하고 보시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다음 캔들이 이해가 안 되고 대응이 안 되면 여러분들 주식 매매는 항상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망치 양봉은 보기 좋습니다. 시초가 세력이 빠지지 않아서 단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재료 측면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요.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이면 테마, 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이면 밸류 관점의 시가총액 상해의 두 관점에 보시는 거고 재료 측면으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뭐든지 장일 청산 기준에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개정안 발의와 함께 수혜가 기대되는 인성정보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면서 정우영 대표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목까지 만나보면서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던 하이라이트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은 어떤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 보시죠. 먼저 정규장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플리토, 로킷 헬스케어, 한국금융지주, SOS랩 상승 흐세 이어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락률 상위 종목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지도 확인을 해볼까요? 코난테크놀로지, 풀무원, 오스테오닉, 에르코스 이렇게 종목들이 하락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종목들의 움직임 해석을 해봐야 할지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은 사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보다도 전반적으로 애프터마켓 시장 조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까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요? 뭐 저한테 먼저 네,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부안해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 NXT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다 위치되어 있는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변동성이 커지고 크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빠지는 종목들이 많을 텐데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잠시 접어두고 다음 주 월요일을 맞이하셔가지고 정상적인 시장에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 시장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관망하는 흐름으로 대응을 하고 다음 주 정규장을 조금 잘 체크를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동의하실까요? 네, 동의합니다. HTS
끄시고요. 끄시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네. 오늘 저녁에는 푹 주무신 다음에 오히려 더 컨디션을 회복한 다음에 다음 주에 복수열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송만 끝까지 들어주시면서요. 다음 주 대응만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을 우리 투자자분들 치킨 한 마리 하시면서 조금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을 위해서 힘을 비축해 두자 두 분과 함께 현재 애프터마켓 흐름 살펴보면서 특징적인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요.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자, 오늘 바로 첫 번째 접수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은 하나오션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만 가네요. 신규 접근도 되나요? 네 계좌 다 파란불이라고 고민 남겨주셨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우영 대표님께서 또 몇 차례 가져와 주신 종목이잖아요. 우리 조선의 남자 정우영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쇼를 통해 가지고 총 한 4번 들고 왔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설명해 드리면 총 한 6, 7번 정도 설명해 드릴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도주입니다. 대한민국 주도주, 주도 섹터는 조선이고요. 주도주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만약에 하나오션을 파셨다면 다시 재매수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의 약세 흐름을 띠는데도 그 업종, 지금 현재 시장의 약세 흐름이 있지만은 조선 업종에 들어가시면 대부분의 종목이 5일선이라든지 아무리 빠져도 11선에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반대로 지수가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면 누가 먼저 움직이냐? 오히려 더 우리가 착각하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더 우리가 양봉을 자르고 음봉을 들고 있는 그런 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간다. 다시 말해 지수가 V자 반등이 나면 제일 먼저 조선 업종이 모두 다 빨간 불을 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도주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5일선에 이탈하고 5일선에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차익 매도가 나오는 그때까지 끝까지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에서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우영 대표님 개그 그립다고 또 시청자분들께서 댓글 많이들 남겨주고 계신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시청자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이렇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려고 오늘은 개그를 쫙 빼고 오신 거죠? 그런 거죠? 그냥 더 이상 물어보지 마시고 하고 싶은데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경래 대표님 하나오션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실까요? 네, 긍정적으로. 지금 관세 협상의 최대 카드로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죠. 알겠습니다. 하나오션에 대해서 두 분의 전략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접수된 상담은 삼성전자 들어와 있습니다. 신규 진입은 조금 더 관망하는 게 좋겠죠? 라고 질문 올려주셨는데 신규 진입 고민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경래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자. 천천히 분할로 사시면 돼요. 분할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전자는 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종목이기도 하지만 지수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외국인들의 최근의 수급 동향을 보면 이게 쉽게 수급이 바뀌는 동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제가 이제 그때 만기일 이후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때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때 HBM 재고를 상당 부분 던 부분을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삼성전자 굉장히 무서운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때가 딱 만기일 이후였고 만기일 이후부터 삼성전자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논리는 아직까지 유효해요. 왜냐하면 3분기, 4분기 때 상반기에 재고를 털므로 인해 가지고 3, 4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로 넘어가는 시나리오를 지금 잡고 있고 실질적으로 범용 디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분할 매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는 파운드리 쪽에서 테슬라 말고도 새로운 고객사가 들어올 거예요. 거기서 적자 폭이 축소되는 시나리오로 레벨업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나리오니까 내가 지금 신규로 매수한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 삼성전자의 최근에 수급이거든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인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있었고 오늘 2거래일 정도의 매도가 있었는데 그 양은 그동안에 매수한 것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 또한 여전히 포지션은 상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신규 진입 가능하겠다.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보면서 두 번째 상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은 현대차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오빠차 힘이 빠졌어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정우영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현대차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좀 보실까요? 단기적으로 매도로 끊어내시고요. 저가 매수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요. 기업 공부를 먼저 하게 되면 종목을 사랑하게 됩니다. 종목을 맹신하게 됩니다. 어떤 기업이든 그 회사는 나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앞으로의 청사진을 놓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외국인 기관 내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더 어제의 갭상승 음봉은 아주 깊은 세럼봉입니다. 갭을 4.66 띄우고 나서 종가에 4% 맞췄으니까 거의 4%대, 거의 9%대 세럼봉이 나왔다는 것은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오늘 못 끌어올려 기술적 반등도 없었습니다. 장중에 기술적 반등을 내다가 영망치 압정형 음봉이라는 것은 장중에 차익 조금만 올라가도 매도 물량이 쌓였다는 거죠. 세럼봉 나오고 영망치 음봉은 오히려 더 하방 악력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60일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월요일 아침에 보합권 출발하게 되면 좀 아프지만은 최소한 10%, 20%, 10주가 있으면 한 주, 두 주를 팔고 오히려 더 60일선에서 사게 되면 좀 수량이라도 더 늘리지 않을까요? 맹신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마십시오. 주식은요, 주식답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무리 음봉이라도 나오더라도 아니야, 기도 아니야, 살려줘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보수적이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던지고 밑에서 사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종목을 알려드리더라도 여러분 절대 그 다음날의 캔들이 자기가 원하는 캔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캔들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항상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양봉에 수급이 들어오고 다음날 캔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생각하지 않은 캔들이 나오면 무조건 자르고 다시 한 번 더 주도 업종으로 순환매로 접근하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손절할 때는 과감하게 손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 현대차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네 번째 상담은 리노공업 들어와 있습니다. 탈출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이경래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들어오다가 한번 탁 뺀 그런 페이스예요. 네. 그냥 들고 가는 게 맞아요, 지금은. 2분기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포고핀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HBM4도 마찬가지고 맞춤형 메모리 시대, 뭐 맞춤형 패키징 시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포고핀의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얘 실적을 좀 기대해 봐야 되는 이유는 제가 뭐 알기로는 요 프로보핀이 얘네가 만드는 건데 리노핀이라고 전 세계 시장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마존 저번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유튜브 보니까 아마존이 무슨 테스트하는데 그 리노핀 가지고 테스트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진짜 대명사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장 빠지면서 이제 음봉이 떴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은 이 와중에서도 굉장히 크게 샀다라는 거죠. 오늘 매수 기회를 봤다라는 거. 요거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60일선 타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60일선 안착을 해주는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착을 하게 되면 가져가는 것이 맞고 다음 주에도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 일단은 잘라내고 보는 것이 맞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안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다음 주 초까지 기다렸다가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홀딩하고 다음 주 초까지 60일선에 안착하는지 확인을 하고 가자. 2분기 실적 확인해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 종목만 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LS 일렉트릭 들어와 있네요. 한 달째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LS 일렉트릭 우리 정우영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째 들고 있으면 지금 수익권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네, 듭니다. 맞아요. 네, 너무 욕심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지수만 보더라도 박스권 그리고 어제 오늘 하락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은 지금 코스피 지수만 보시게 되면 왜 지금 강세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들 HTS에 보시게 되면 지수에 코스피 소형주를 보시게 되면 연일 급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양지수 그리 중에서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의 잔치만 있었지 나머지 중소형주는 급락장이 2주 동안 있었다라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중에 시가총액 상위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현재 행보를 통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견고하게 좀 들어오는 분위기로 인하여 밀리지 않았는데 지금 자리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 빠진 것도 별로 없고 오히려 더 지금 21선까지 또 기다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21선 깔고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다음 주에 21선에 눌림목이 잡히게 되면 아주 견고하게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보유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수익권이시면 홀딩하고 조금 더 가져가 보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LS 일렉트릭까지 오늘 종목 상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해드리려고 했는데 더 못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못해드린 상담 더 자세한 전략은 매일 낮 12시 30분 다음 주 월요일 12시 30분입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통해서 또 무료로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12시 30분 잊지 마시고 못다한 상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해봐야겠죠. 내일장은 어떤 시각과 종목으로 준비할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올라운더 픽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가져오신 믿고 볼 만한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들 가져와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5가지 올라운더 픽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SG, HVM, 이녹스, 풀무원, SOS랩 5종목인데요. 오늘은 확실히 시장이 조금 안 좋았던 탓인지 중간중간 빈 곳이 보이고 점수도 굉장히 낮고 폭이 큰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두 분의 픽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픽입니다. 풀무원 선택해 주셨고요.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은 SG였네요. 선택하신 종목들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 먼저 살펴볼까요? SG 포인트.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늘 점수도 낮지만 네. 그래도 최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G 워너비는 아니고요. 네. SG의 회사입니다. 자, 어찌 보면 오늘 최대 바닥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접근하는 매뉴얼에 대해서 먼저 또 하나의 설명을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아무리 이뻐 보이고 자리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음 시장,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을 발굴하더라도 먼저 선매수보다도 잽을 한번 쳐보십시오. 한 주, 두 주, 세 주. 그래서 전체 수량으로 좀 소량으로 접근하신 다음에 그 종목이 이동평균선과 수급으로 일주일 동안의 견고함과 유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1차 돌파, 2차 돌파, 짱국땡기가 만들어졌을 때 물량을 태운다라는 생각과 함께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안 그러면 이 방송을 말할 때는 우리도 긍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그 긍정적이 여러분들이 꼭 뭔가를 사야 될 것 같은 이런 심리적 절대 아닙니다. 주식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잽을 치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SG를 들고 왔는데 자, 자리를 먼저 설명을 잠깐 해드리게 되면 자, SG는요 말 그대로 보시는 것처럼 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 업체입니다.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아스콘 점유율 1위이고요. 특히 이 종목이 작년에 가파르게 또 상승을 났던 것은 우크라이나 아스콘 공장 부지를 대한 임차 계약을 완료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 및 현지 기업과의 발빠른 재건 사업을 준비 중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 묶였습니다. 자, 그런데 참 웃기죠. 지금 현재 전쟁을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트럼프는 항상 으르렁대는 푸틴에게 얼음장을 놔도 눈꽃 하나도 깜짝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 바닥이 전쟁이 잡힙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에서는 우리가 알지 모르는 그 반대편에서 으르렁대고 있더라도 반대편에서 뭔가가 저점이 잡혔다는 것은 앞으로의 그 시그널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다음 주 원래부터 막 이렇게 물량을 태워 절대 안 되고 잽을 치십시오.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치시면서 하방에서 짝꿍댕이 패턴뿐만 아니라 60일선에서 거래량 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짝꿍댕이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60일선 따라오는 자리에서 급소가 나왔을 때
찐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SG였습니다. 네,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개그 그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또 이렇게 활기찬 웃음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보자. 보수적 관점에서 조금 분할로 접근해보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혹시 체크하실 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의 풀무원에 대한 포인트도 들어볼까요? 네, 오늘 세 박자로 올라운드 픽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정말 없어가지고 네. 그런 데 고민이 많았어요. 풀무원은 두부 관련된 기업이고 급식 관련된 기업이기도 한데 중국 내에서 냉동김밥 인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거기서는 계속 흑자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적자였거든요.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그 두부 공장이 뭔가 터질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하반기 실적을 좀 기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기업 실적은 상반기 때는 안 좋았는데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고요. 오늘 이 어려운 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지금 NXT에서는 밀리고 있을 겁니다. 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특히 미국 쪽에서의 매출 성장이 주가를 견인하는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요. 웰빙, K푸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풀무원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오늘 든든히 버텨준 종목 풀무원 다음 주 기대를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저희가 시간이 살짝 남아가지고 HVM이 상한가를 갔잖아요. 관련해서 다음 주 흐름이 좀 어떨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혹시 준비가 안 되셨으면은 네네네.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오늘 시작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스페이스X 쪽, 왜 스페이스X 쪽 이게 새롭지도 않고 좀 프레시하지도 않습니다. 단 시장이 약세 흐름을 띄다 보니까 자 무엇보다도 스피어하고 그 다음에 9시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HVM이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약세 흐름을 띄게 되면 제일 먼저 그날의 첫 이제 이 테마가 생기게 되는데 이 약세장을 틈을 타서 스페이스 X 쪽이 테마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누누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테마의 관점을 매뉴얼을 또 설명해 드리잖아요. 테마는요. 첫날에 하셔야 됩니다. 테마는요. 아침 9시 상한가가 붙이는 종목이 하나가 나오고 2등이 나오는 9시 5분에서 20분 사이에 붙이는 종목이 나오면 그걸 붙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 다음 날에 여러 가지 가공이 되는 거죠. 뭐 스페이스X가 뭐 한다 또 얘도 쟤도 나도 한다 너도 한다 우리 다 같이 하자 그래서 기사가 나오고 부양을 시키게 되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뭐든지 테마는 첫날에 아침 9시 5분에서 10분에 상한가 1개, 2개가 생기고 나서 그 종목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후발주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날에 하시는 걸 제외하고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설명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테마는 테마로만 보자 또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질문 드렸는데도 이렇게 자세하게 전략을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HVM 다음 주 따라가지 말고 조금 관망하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사실 다 여쭤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못다한 이야기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어디서 소개를 해주시는지 이경락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들 뭐 최근에 시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궁금한 종목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너튜브 통해 가지고 한국경제TV 치고 오시면 우리 히트맵 볼 수 있거든요. 매일 12시 30분에 진행하니까 월화수목금이에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도 점수를 볼 수 있으니까 종목 점수 궁금하신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너무 어려운데 내 종목에 대한 고민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주시는 시간 마련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매주 낮 12시 30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국경제TV 유튜브 오셔서 두 분의 얼굴 클릭하시면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쇼 오늘도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